안녕하세요. 복지 전문가 이을비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월부터 우체국과 농협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앉은 자리에서 애써 모아뒀던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우체국 통장, 농협 통장 관련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통장은 한 번 만들어두면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도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농협 하나만 써왔는데 갑자기 뭘 바꾸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실 변화라는 게 처음엔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에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청약통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청약통장 있으신가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통장 말입니다. 이런 통장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은행에서 권해서 만들어두고 그냥 방치해두고 계실 거예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 알지만 정확히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통장이 있는지도 까먹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 정리를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통장도 있었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청약 통장들을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셔야 하거든요. 전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요? 기존 청약 통장들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하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한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국민주택에 청약하고 싶은데 청약예금만 있으면 청약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시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전환해도 기존에 넣은 돈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청약 점수나 순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전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전혀 없고 그냥 예금처럼만 사용하고 계시다면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지금 전환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분들도 나중에 청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청약통장은 증여도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예금자 보호 한도 변경 소식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이 혹시라도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더라도 정부가 보장해주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었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되니까 이자까지 고려해서 예금을 관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예금하고 이자가 2천만 원 쌓였다면 총 1억 1천만 원이 되죠. 이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을 넣어두시면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은행에 큰 금액을 몰아서 넣어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예금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체국 예금의 특별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직접 전액을 보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금액 제한 없이 100%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일반 은행은 1억 원까지만 보호되지만 우체국은 얼마를 넣어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억을 넣어도 3억을 넣어도 정부가 모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우체국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푸시다면 우체국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체국 예금이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은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조금 낮을 수 있으니 수익성과 안전성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성을 우선시한다면 우체국이 좋고 수익성을 원한다면 일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은행 대리 업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7월부터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에서 여러 은행에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은행 지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서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은행 업무 보기가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통장 하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 개설, 송금, 대출 상담 등이 모두 가능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국민은행 지점이 없다면 농협에 가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해지는 거 맞죠? 교통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포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업무가 가능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복잡한 상품 가입이나 특수한 업무는 여전히 해당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금융 업무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욱 편리해질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정부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첫째, 청약통장 전환은 9월 30일까지,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확대, 셋째,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 넷째, 7월부터 은행 대리 업무 제도 시행.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청약통장 전환과 예금 분산 관리는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확인해 보세요. 통장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잊고 있던 적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전체적인 금융 현황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푸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 분석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어려운 법률 내용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어떤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